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노래하는 철학자 유괴보이 이찬원 씨입니다. 이찬원은 사람들 편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천둥호랑이 권인하 씨와 바람의 김범용 씨와 인연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권인하, 김범용 씨는 두 분 다 1959년생 동갑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김범용 씨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김범용 씨는 원래는 서양화를 전공하신 분이지요. 1982년 연포가요제에서 보컬 듀오 빈수레로 활동했고 자작곡 인연으로 가요제 우상을 수상하며 프로 가수가 되었습니다. 1985년 1집 바람을 통해서 솔로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요. 이 당시 김범용 씨의 인기는 엄청났었지요. 곡의 이름을 딴 바람빵이 나오기도 했었으니까요. 이렇게 자기 이름에 빵이 나왔던 분들이 김국진 씨, 핑클 같은 분들이 있지요. 김범용 씨는 한 방송에서 그런데 이 빵을 먹어봤는데 맛이 없었다고 하셔서 웃음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김범용 씨는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하신 적이 있었지요. 이때 찬원 씨와 대결을 펼쳤었습니다. 찬원 씨는 김범용 선배님 정말 좋아하고 정말 존경한다며 불꽃처럼 부르셨던 그 무대는 제 마음 사랑의 콜센터 1등이라며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찬원 씨는 대결 상대인 김범용 씨의 현아를 선곡해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원곡과는 다르게 해석하여 중점의 멋진 찬원 씨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주었었지요. 이를 지켜본 김범용 씨는 나보다 더 잘 부르는 사람은 처음 봤다 라고 이야기하며 찬원 씨가 부른 현아를 듣고 이 노래가 이렇게 좋은 곡이었구나, 내가 곡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김범용 씨가 극찬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아란 곡은 김범용 씨가 처음 사귄 여성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여성과 헤어진 뒤 시련의 아픔을 노래로 만든 곡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이날만큼은 사연이 어찌되었건 노래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름이 현아라고 불렸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무대였었습니다. 김범용 씨는 우리 찬원 씨가 MC를 봤던 도원 차트에도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날 주제는 골든컵 수상곡 탑6였었는데요. 6위에 김범용 씨의 바람이 있었지요. 김범용 씨가 25살에 만든 데뷔곡 그리고 최고 히트곡이기도 하지요. 김범용 씨는 자다가도 바람이 바로 나온다고 했었는데요. 이날은 현아란 곡을 김범용 씨의 기타 반주에 맞춰서 우리 찬원 씨와 함께 듀엣으로 불러주기도 했었습니다. 환상적인 듀오를 선보여 주었었지요. 이날 5위는 김건모 씨의 핑계, 4위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나나라요, 3위는 신승훈 씨의 보이지 않는 사람, 2위는 이선희 씨의 제2얘기가 차지했고요. 1위는 가왕 조용필 씨의 못 찾겠다 꾀꼬리가 차지했는데요. 수많은 히트곡으로 가요 톱10 골든컵 제도를 탄생시킨 그런 곡이기도 하죠. 본래 골든컵 제도는 1위 횟수가 무제한이었다가 특정 한 곡의 인기 쏠림으로 생겨난 제도로 최초의 골든컵 수상곡이 조용필 씨의 못 찾겠다 꾀꼬리였었습니다. 조용필 씨 4집 타이틀곡인데요. 김승곤 씨 작사, 조용필 씨 작곡의 그런 곡이지요. 김승곤 씨는 사실은 조용필 씨 3집의 고추잠자리로 데뷔를 하신 신인 작사가이기도 했었고요. 조용필 씨 노래 외에는 남희 씨의 인디언 인형처럼, 김한솔 씨의 가장 무도회 등을 쓰신 히트 작사가이기도 하지요. 이날 우리 찬원 씨가 찬원 씨의 스타일로 이 곡을 불러주었는데요. 가왕의 노래를 찬원 씨의 목소리로 듣는 것도 또 다른 행복이었습니다. 김범용 씨도 이날 크게 감탄하시지요. 김범용 씨 가수가 가수를 인정하는 첫 번째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성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걸 다 갖춘 찬원이가 너무 예쁘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우리 찬원 씨에게 전 국민이 애창하는 명곡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범용 씨는 자신의 노래는 다 자신이 만든 싱어송라이터인데요. 가창력은 물론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겸비한 원조 하이틴 스타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남성 듀오 그룹 녹색지대를 만든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김범용 씨가 다른 가수에게 줬던 곡들은 이선희 씨의 불꽃처럼,
양수경 씨의 당신 어디 있나요? 김상배 씨의 사나이 가슴에 비가 내리네. 진시몬 씨의 둠바둠바 같은 곡들이 있는데요. MC 붐이 김범용 씨에게 2,000원 곡도 완성됐냐라고 묻자 김범용 씨는 2,000원에게 딱 맞는 곡 해놨는데 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꼭 잊지 말고 좋은 곡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천둥호랑이란 별명을 가진 권인하 씨는 아직도 정말 성량이 엄청나시지요. 권인하 씨는 김혜연식, 강인원 씨와 함께 비오는 날의 수채화 OST에 참여하게 됐던 그런 분이신데요. 권인하 씨도 사콜에 나오신 적이 있었죠. 사콜에 출연한 뒤에 탑6와 함께 찍은 사진을 권인하 씨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만날 때마다 너무 기분 좋은 에너지 주는 탑6라는 글을 남기도 했었습니다. 권인하 씨는 한 방송인과 인터뷰에서 찬원이는 힘도 좋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서 오랜 시간 다양한 장르를 할 수 있는 가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래를 들으면 노래 부르는 사람의 장점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가수라 어린데도 노래를 잘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트롯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장르가 가능한 가수라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해주면 좋겠다고도 이야기했지요. 아직 우리 찬원 씨는 젊고 데뷔가 한지 오래되지 않아 그런 것이지 점점 더 익어갈 겁니다. 권인하 씨는 찬원 씨가 진행했던 도원 차트에도 나오셨었는데요. 이날은 찬원 씨 계절에 맞게 코트를 입고 나왔었습니다. 뭘 입어도 어울리는 건 부럽습니다. 이날 주제는 시처럼 음악처럼 노래가 된 시 탑6였었는데요. 찬원 씨는 김소월 시인의 작품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개요리라는 시를 무척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이걸 노래로 부른 분이 정미조 씨고 최근에 아이유 씨가 리메이크 했다고도 알려주었지요. 정미조 씨가 1972년 발표한 곡이었는데요. 사실 원래 이 곡은 1966년 김정희 씨가 발표했던 노래입니다. 그러니 정미조 씨의 계율은 리메이크 곡이었던 것이죠. 이날 나온 작품들은 80년 대학가요제 은상곡인 마그마의 해야. 물론 이 곡을 작곡한 분은 보컬 조화문 씨고요. 박두진 시인의 해란 작품으로 탄생된 곡이었었지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은 가수 마야 씨를 통해 강렬한 사운드로 탄생되었고요. 아마도 김소월 시인의 작품이 가장 많이 노래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활주로의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라스트 포인트의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희자마의 실버들 등이 김소월 시인의 작품을 노래로 만든 곡들이지요. 그리고 이날 서정주 시인의 작품에 송창 씨가 곡을 붙였던 푸르는 날, 정지원 시인의 작품을 안치환 씨가 곡을 붙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이 나왔었는데요. 우리 찬원 씨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사콜에서 불러줬던 그런 곡이기도 하지요. 직접 작사, 작곡에 도전하고 있는 우리 노래하는 철학자 찬원 씨. 찬원 씨에게도 후대의 길이람을 시적인 멋진 작품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권인하 씨는 도원 차트 3에서 김경호 씨와 함께 게스트로 출연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날은 우리 찬원 씨, 김경호 씨가 금지된 사랑을 무릉 도원송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권인하 씨도 커버했었는데 정말 힘든 곡이었다고 이야기했죠. 노래 좀 한다는 친구들은 이 노래를 다 커버하고 따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찬원 씨였다고 합니다. 찬원 씨는 제가 15, 16년 전에 S본부 스타킹에서 처음으로 나와서 불렀던 곡이 바로 금지된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15, 16년 전 이렇게 말하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 같은데요. 찬원 씨, 우리 찬원 씨 아시다시피 96년생이니 그냥 아주 어릴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스타킹에 나가서 트로트 버전으로 불렀었지요. 그래서 불러달라고 했더니 찬원 씨 빼지 않고 바로 불러줍니다. 정말 트로트 버전이었는데요. 그런데 너무 맛깔나게 잘 불러주었습니다. 권인하 씨와 김경호 씨는 신선하고 좋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곡도 우리 찬원 씨 트롯 버전으로 완곡 한번 꼭 듣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3월에 새 시즌으로 돌아온 월간 더 스테이지 첫 방송이 있었는데요. 이 방송에는 우리 찬원 씨와 권인하, 박선주, 윤종신, 코요태 등이 출연했었는데요. 잘 보시면 우리 찬원 씨와 대부분 깊은 인연이 있으신 분들이지요.
권이나 씨는 4년 만에 개인 콘서트 권이나 포호 4 콘서트를 작년입니다. 2023년 4월 8일과 9일 양일간 있었어요. 우리 찬원 씨 콘서트 축하드린다는 메시지와 함께 콘서트 안내까지. 참 멋진 청년입니다. 이러니 선배들이 안 이뻐할 수가 없겠지요. 앞으로도 많은 선배들의 사랑을 받는 찬원 씨를 생각하며 다음 시간에는 우리 찬원 씨와 아이돌과의 인연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추억의 앨범을 만들어가는 다큐의 주인공은 만능 엔터테이너 유교보이 이찬원 씨입니다. 찬원 씨가 진행하는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전문 수의사들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날 우리 찬원 씨가 MC들과 닮은 꼴의 강아지, 고양이에 관해 물었었지요. 김명철 씨는 찬원 씨와 닮은 꼴 고양이로 렉돌을 꼽았는데요. 이 렉돌은 봉제 인형이라는 뜻입니다. 이 렉돌은 사회적이고 사람을 좋아하며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아이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고 공격 성향도 매우 낮다라고 하는데요.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찬원 씨와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찬원 씨가 직접 그린 캐릭터명을 공모했었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캐릭터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중복 이름 제외하고 한 대략 550개 되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찬투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찬원 씨는 찬투가 호칭을 부르기에 좀 쉽고 부를 때 임팩트가 조금 더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찬원이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날 경품도 대단했었죠. 최종 우승자에게는 친필 사인 폴라로이드, 친필 사인 앨범, 그리고 원더랜드 굿즈까지. 최종 후보에 올랐던 6분 가운데 안타깝게 떨어지신 5분께는 자필 사인 앨범을 주었는데요.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부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로 해보려고 하는 이야기는 찬원 씨의 커피차 이야기입니다. 배우 배인혁 씨. 배인혁 씨는 2019년 웹드라마 러브버즈로 데뷔를 해요. 간 떨어지는 동거, 왜 오수재인가, 슈룹 등에 출연한 배우인데요. 1998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찬원 씨보다 그럼 2살이 어리죠. 배인혁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 너무 행복해 라는 글과 함께 커피차 세대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찬또 형이 서프라이즈로 커피차에 닭꼬치에 회오리 감자까지 세대를 이라는 글을 게재했었는데요. 이날 커피차를 보내준 그 작품은 연려박씨 계약 결연된의 촬영 현장이었었죠. MBC에서 작년 11월 말부터 올 초 1월까지 방영했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배우 타쿠야 씨. 타쿠야 씨는 일본인인데요. 한국과 일본에서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입니다. 찬원 씨가 진행 중인 톡파원 25시에 함께 출연도 했었지요. 그리고 정말 부러운 건 찬원 씨와 함께 일본 여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보고 싶어하는 찬원 씨 집을 방문한 적도 있었지요. 찬원 씨는 그날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세심하게 챙겨주었는데요. 타쿠야 씨는 그런 찬원 씨를 보며 찬원이는 일본 가면 인기 터진다. 고기 잘라주고 요리해주고 이런 남자 없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착한 인성에 노래면 노래, 요리면 요리, MC면 MC. 정말 찬원이즈 먼들입니다. 정말 우리 찬원 씨, 타쿠야 씨의 대치동 스캔들 촬영장에도 커피차를 선물한 적이 있었죠. 커피차에는 대치동 스캔들 팀과 타쿠야 배우를 응원합니다 라는 배너가 걸려 있었는데요. 타쿠야 씨 공식 계정에 달달한 찬토의 커피차 서포트, 아리가또란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타쿠야 씨는 커피차 안에 직접 들어가 포즈를 취하기도 하고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컵 홀더를 포함한 음료를 들고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우정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찬원 씨와 함께 편스토랑에 출연했던 배우 차일현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주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 되었어. 찬원아, 찬토야, 세상에나 커피차를 3대나 도착.
이라는 글을 게재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지? 행복 배틀 촬영장 스태프분들 모두 이런 커피차 받는 거 처음이라며 진짜 찐 감동이란 글과 함께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찬원 씨는 차이ren 씨 드라마 촬영장에 커피, 간식차 무려 3대를 보냈는데요. 차이ren 씨를 응원하는 문구가 담긴 입간판과 현수막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배우 오윤아 씨는 와우 라는 댓글을 달며 놀라워했는데요. 여기에 차이ren 씨는 진짜 와우지 언니 라고 댓글에 댓글을 달아 기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었지요. 편수랑 녹화에서도 찬원 씨는 바쁜 스케줄로 피곤할 법한 상황이었지만 밝은 미소로 녹화 준비를 마친 뒤 차이ren 씨 대기실로 갑니다. 그리고 차장금님이라며 반갑게 인사를 하고 누나 드라마 촬영 잘 되어가요? 라며 차이ren 씨의 근황도 챙깁니다. 차이ren 씨는 촬영장에 보내준 커피차 이야기를 꺼내며 이러다 밥차까지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찬원 씨가 주방장 모자 쓰고 올까 겁난다 라고 해서 웃음을 주었는데요. 찬원 씨는 밥차 보내기보단 제가 직접 갈게요 라고 해서 주위 사람들을 잘 챙기는 찬원 씨의 애정과 의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편스토랑에서 3번 촬영을 같이 했다는 배우 오윤아 씨가 옥탑방의 문제아들의 찬원 씨가 MC를 맡은 것을 응원차 출연한 적이 있었지요. 이날도 오윤아 씨조차도 차이ren 씨에게 커피차를 보내준 사실을 증언해 주기도 했었는데요. 지인들을 참 깍듯하게 잘 챙기는 찬원 씨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찬원 씨는 미스터트롯 탑7 멤버들에게도 커피차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김희재 씨가 뮤지컬 모차르트를 할 때였습니다. 김희재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리 찬원이 덕분에 시원한 음료도 마시고 공연도 잘 끝냈어 라며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배우님들과 스태프분도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며 커피차 보내주는 멋진 동생 고마워 찬원이 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사진 속에 커피차 앞에서 인증샷을 찍은 김희재 씨의 모습이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영탁 씨가 MBC 드라마 꼰대 인턴에 특별 출연한 적이 있었지요. 물론 우리 찬원 씨는 그 드라마의 OST 시절 인연을 부르기도 했던 바로 그 드라마입니다. 미스터트롯 탑7 공식 인스타그램에 어묵 맛집 게장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되었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 영탁 씨는 우리 찬원 씨와 장민호, 김희재, 정동원 군이 함께 보내준 간식차를 인증하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미스터트롯 형제들의 훈훈한 우정에 참 따뜻한 모습들을 볼 수 있던 자리였었지요. 2023년 11월, 그러니까 작년 말쯤이지요. 환경부 공식 계정 SNS에는 원 없이라는 게 원래 제목인데 원이라는 일회용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일회용품 없는 먹다방의 마지막 주자 이찬원이라는 문구와 함께 찬원 씨의 영상과 사진이 게재됐었는데요. 영상 속에서 찬원 씨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커피차를 찾아 음료를 주문하고 바이바이 플라스틱을 외치며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년 2023년 7월에 환경부는 그러니까 일회용품인데요. 일회용품 없이 먹다방의 주인공을 공모했었지요. 이 행사에 선정된 주인공에게 다회용기 커피차 한 대, 그러니까 음료 200잔 정도, 이 내외라고 하는데요. 그걸 선물로 주었었습니다. 찬원 씨의 첫 정규 앨범 플라스틱 없는 친환경 버전으로 제작하는 등 환경 지킴이의 면모를 보여준 바 있었지요. 이 공모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분이 우리 찬원 씨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커피차의 주인공으로 선정이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까지 생각하고 인연인 분들을 챙기는 찬원 씨의 소식을 항상 전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찬원 씨의 듀엣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노래하는 철학자 유교보이 이찬원 씨 이야기입니다. 찬원 씨 복귀 이후 9월을 중심으로 찬원 씨와 관련있었던 일화들 중에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일화들을 몇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익사이팅 DC에 스케쳐스, 고워크가 잘 어울리는 같이 걷고 싶은 스타는 이란 설문에서 찬원 씨가 1위를 했습니다. 스케쳐스는 미국의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인데요. 창업주인 로버트 그린버그는 제어업체 LA 기어의 창립 멤버로 본격적으로 신발업계에 뛰어들었지만 LA 기어는 1992년 매출이 악화되자 로버트와 아들 마이클 그린버그를 내보내고 같은 해 로버트 스케쳐스를 설립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 때문에 아는 해리 케인과 종신 스폰서 계약을 맺기도 한 그런 기업이지요. 고워크는 착용감이 편하고 가벼운 게 특징인데요. 그런데 뭘 신으면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건 같이 걷고 싶은 스타 이 짤이지요. 누구나 찬원 씨와 같이 걷고 싶다는 이야기겠지요. 현대 아이오닉 전기차 광고가 어울리는 세련된 스타는 이란 설문에서 찬원 씨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찬원의 매력으로는 눈부시다가 83%의 지지율을 차지했는데요. 찬원 씨는 평소 스케줄이 없을 때는 드라이브를 즐긴다고 이야기도 했었지만 이 설문에서도 키워드는 전기차가 아니지요. 세련된 스타라고 봐야겠지. 로봇 청소기 광고가 어울리는 깔끔한 스타는 이란 설문에서도 찬원 씨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로봇락은 청소기 전문 업체인데요. 주로 로봇 청소기로 유명한 회사죠. 편스토랑에 출연 중인 찬원 씨가 뛰어난 요리 실력은 물론이고 깔끔한 뒷정리로도 유명한데요. 여기서도 사실 로봇 청소기가 포인트가 아니지요. 깔끔한 스타, 이게 포인트인 것이죠. 익사이팅 DC에서 실시한 인생 4컷 같이 찍고 싶은 포즈장인 스타는 이라는 설문에서도 73.2%의 득표를 하며 찬원 씨가 1위를 차지했었는데요. 매력 키워드는 귀여우니 80%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우리 과즙상 찬원 씨와 저는 4컷도 필요 없습니다. 한 컷만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대에서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스타는 이란 설문에서 우리 찬원 씨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행사와 콘서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겠지요. 야구 시즌, 시구자로 보고 싶은 승리 요정 스타는 이란 설문에서도 우리 찬원 씨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총 투표수는 거의 75%, 투표수의 거의 75%니까 4분의 3이지요. 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찬원 씨는 라이온즈의 팬으로 잘 알려져 있고 학창시절 학생야구협회에서도 일했고 양준혁 재단의 자선야구, 대학 선배인 양준혁 씨와 삼성 경기에 해설 등을 했었고 백투더 그라운드의 MC도 봤었지요. 선수들 중엔 양준혁 씨를 비롯해 이대영, 심수창, 오지환, 최준석, 홍성은, 김하성, 김병헌, 원태인 씨 등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찬원 씨의 야구 이야기는 제가 따로 한 편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러브리티, 유명인사란 뜻이지요. 보통 줄여서 셀럽이라고들 많이 표현하는데요. 미국의 출판 및 미디어 기업으로 유명 경제 잡지인 포브스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가 순위를 선정해 발표하는 것은 상당히 공신력을 가지고 있지요. 내년 5월에 포브스 선정 2023 파워 셀러브리티 40를 발표하는데요. 여긴 순위에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죠. 근데 우리 찬원 씨는 2021년에는 11위, 2022년에는 5위, 2023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16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포브스 코리아가 올해 7월이었죠.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약 2주간 설문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내용에 SNS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스타는 누구일까? 였었는데요. 후보에는 구독자 860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아이유씨부터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이라는 토크 컨텐츠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영지씨, 공부왕 찡천재를 운영하는 홍진경씨, 유튜브에서 운동 컨텐츠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김종국 채널 등 다양한, 그러니까 SNS 자체 콘텐츠로 사랑받고 있는 셀럽 16명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찬원 씨가 영웅 씨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찬원 씨가 네티즌 어워즈에서 본업인 가수 부분이 아닌 방송 대상에서 8월에 후보로 올라오더니 바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티즌 어워즈 방송 대상 후보들을 본다면
이게 왜 대단한지를 알 수 있지요. 찬원 씨 외에 우리나라 3대 MC라고 불리는 강호동, 유재석, 신동엽 씨, 그 외에 백종원, 오은영, 이승기 씨 등이 후보로 있는데요. 이 모두를 제끼고 70%에 가까운 지지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음악 프로그램인 KBS ETV의 불후의 명곡,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참파고의 활약이 도드라지는 옥탑방의 문제 아들, 요리 능력자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신상 출시 편스토랑, 생동감 넘치는 랜선 여행의 이모저모를 재미있고 즐겁게 전달하는 JTBC의 톡파원 25시 등 찬원 씨는 이제 명실상부한 명 MC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찬원 씨의 MBTI는 ENFJ인데요. 이분은 제가 따로 정해서 올려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MC, 유재석, 신동엽, 강호동 씨, 그리고 전현무 씨까지 우리 찬원 씨와 같은 ENFJ입니다. 이젠 MC로서의 찬원 씨는 출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세히 챙기며 힘을 북돋아주면서 넘치는 재치와 순발력을 발휘해 시청의 즐거움을 배가시키고 있는데요. 정감 있으면서도 세련된 진행으로 이제 MC계의 교과서로 자리매김한 듯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주로 올 초에 있었던 이찬원 씨와 관련된 일화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여성 잡지 퀸에서 올해 2월호에서는 기회는 꿈꾸는 자의 것 이란 찬원 씨 특집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이지요. 여성동화 2월호에서도 찬원 씨를 표지 모델로 해서 인터뷰 내용을 실기도 했었지요. 같은 달에 두 잡지에 모두 나온다? 정말 대세 중에 대세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권숙자 달서구 의원은 달서구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역 출신 유명인을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촉구했는데요. 권 의원은 달서구 출신 가수인 찬원 씨와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배실 웨딩 공원을 이찬원 공원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공원 안에 카페를 이찬원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자는 건데요. 이를 통해 달서구의 전국적인 관광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셨죠. 이찬원 같은 유명 연예인이 지역에서 또 나올 수 있겠냐?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강조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연예인은 나오겠지만 찬원 씨 같은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찬원 씨 톡파원 25시에서는 대구에 이찬원 거리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포부를 실제로 밝힌 적도 있었지요. 대구에는 현재 김광석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광주에는 김정호 거리가 있고요. 이런 대구의 이찬원 거리가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TV조선 미스터 트롯에서 안무가로 얼굴을 알린 조영서 씨는 MBN의 불타는 트롯맨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김재선, 홍석현 씨와 함께 3인조 불타는 소년단으로 참가를 했었는데요. 안무가가 아닌 참가자로 퍼포먼스를 구상하면서 직접 노래하면서 춤춰보니까 미스터 트롯 당시 참가자들에 대한 미안함이 들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혹독하게 춤을 추게 해서 미안하다고 찬원 씨에게 사과했더니 찬원 씨가 그치 힘들지 라며 웃었다고 합니다. 찬원 씨는 작년 연예대상에 우수상을 탔는데요. 불후의 명곡의 PD분들이 찬원 씨에 대한 이야기를 올 초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신수정 PD는 한국 대중음악사가 통째로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것만 같은 우리 참토익기 이찬원 씨는 스포츠 중계를 쥐면 캐스터와 해설을 동시에 해내는 그런 MC라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김주현 씨가 긴장한 아티스트를 무장해제시켜 토크를 이끌어내면 찬원 씨는 거기에 음악사와 배경, 맥락을 재치 있게 더해 불후의 명곡이 최고의 음악 예능이 될 수 있도록 완성을 시켜준다고 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상 기념으로 우리 찬원 씨가 그날 회식비를 쌌다고도 얘기해 주었습니다. 박민정 CP는 이찬원 씨는 불후의 명곡의 복덩이 같은 존재라며 불운의 막내 아들 이찬원,
연예대상에서 신인상만 받아도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예능을 정말 사랑하는 아티스트인데요. 우상을 받아서 박민정 CP도 진심으로 기뻤다고 합니다. 토크 대기실의 든든한 털뜰감 김준현 씨, 그리고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 이창은 씨. 두 MC들 덕분에 토크 대기실은 늘 활기차다며 앞으로도 오래오래 불후의 명곡과 함께 성장해가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5월 가정의 달에는 찬원 씨 팬분이 대구 어린이들을 위해서 익명의 나눔을 실천하기도 하셨지요. 기부자는 후원 물품으로 찬원 씨의 편스토랑 우승 제품인 찬또 떡갈비 치즈버거 1000개와 음료수 1000개, 한 350만 원 상당의 물품이라고 하지요. 이 물품을 대구 지역 저소득층 어린이와 독거노인에게 기증했습니다. 기부자분은 햄버거를 받고 맛있게 먹는 어린이들과 즐거워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힘든 시기에도 모두 힘을 내고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를 바란다고도 전하셨습니다. 찬원 씨와 찬스분들의 지속적인 선행에 감사드립니다. 장윤정 씨가 진행하는 노래가 좋아해 찬원이가 불러팀 모자가 나온 적이 있었죠. 올해 3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들이 어머니의 찬원 씨 사랑에 찬밥 신세가 되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대구 찬스 카페에 갔을 때 사진 찍어달라고 하셔서 셀카로 같이 찍으려고 했더니 아들은 빠지라고. 그러면서 찬원 씨와 두 분만 찍어달라고 하셨다고 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 출연자분이 트롯 가요제에서 입상을 했답니다. 입상을 했는데 그날 시상자가 찬원 씨였다고 하지요. 어머니가 기념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사진의 중심에는 찬원 씨가 있었고 아드님은 옆이 반이 잘려서 찍혀 있었다고 하지요. 어머니 결국은 아들은 빼고 찬원 씨만 찍었던 것이지요. 어머님은 갱년기 우울증에 시달릴 때 찬원 씨의 진또배기를 듣고 우울증이 사라졌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찬원 씨는 명의입니다. 이 어머니는 찬스 분이시죠, 실제로. 아드님의 말에 의하면 자신도 찬원화 시키려고 한다고, 헤어스타일도 의상도 노래도 찬원 씨 따라 부르라고 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머님 마지막도 찬원 씨 신곡 풍등 나왔다고 홍보로 끝내시는데 예상 못한 찬원 씨 영상. 정희 어머니, 아니 오늘 우리 찬스의 정희 누님 이렇게 안부 인사 전하고 아드님에게 파이팅 전하고 참 바쁜 와중에도 우리 찬원 씨 따뜻한 사람입니다. 결국 아드님도 이날 찬원 씨의 진또배기를 부르시오. 지금의 이찬원을 만든 찬원 씨의 명곡 진또배기 유튜브에 여러 형태로 올라가 있는데요. 조회수가 가장 높은 것은 1600만 회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또배기가 1400만 뷰 돌파라는 제목으로 TV조선 2시 뉴스 현장에 방송으로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이건 찬원 씨 위상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찬원 씨 유튜브 조회수가 뉴스의 이슈가 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처음 우리에게 오던 찬원 씨 기억하시지요? 진성 마스터도 춤을 추게 했던 찬원 씨의 흥또배기, 청국장 보이스에 빠져 하트 투척하던 마스터분들, 미스터 트롯 최단시간 오라트. 우리 찬원 씨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는 올해 2월에는 뉴진스, 임영웅, 방탄소년단 그 바로 뒤를 이어서 찬원 씨가 4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때 5위가 블랙핑크였으니까 상당한 사실 순위가 아주 높은 순위였던 거죠. 그리고 물론 트로트만 놓고 본다면 임영웅 씨에서 찬원 씨가 2위였던 것이고요. 트로트만 놓고 보시면 그 뒤에 3위가 김호중 씨였었죠. 3월에는 사실은 약간 떨어져 7위를 차지했었고요. 4월에는 8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가수, 예능, 배우, 스포츠 전 영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스타일 브랜드 평판에서는 2월에는 12위, 3월에는 11위, 4월에는 14위를 차지하고 있지요. 물론 예능과 스포츠 아이돌들을 제외한다면 트롯 가수 중엔 임영웅 씨에서 찬원 씨가 2위입니다. 2023년 파워 셀러브리티 40에서 우리 찬원 씨가 16위를 차지했는데요. 2021년에는 11위를, 2022년에는 5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새로운 신규 진입이 많은 해여서 순위가 좀 하락했는데요.
김어중 씨가 32위, 송가인 씨가 39위를 차지한 걸 감안한다면 그 위상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노래하는 철학자 찬원 씨의 아름다운 이야기들 항상 전하는 저도 즐거운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11월 1일은 1996년 이전에는 가요사에서는 무척 슬픈 날이었습니다. 1996년이 되기 전까지만요. 1987년에 음유 시인 유재하 씨, 1990년에는 가객 김현식 씨가 사망한 날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대한 가수들의 엄청난 기운을 받아 1996년 11월 1일 이찬원 씨가 태어난 날이죠. 역사는 이렇게 1996년을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익사이팅 DC에서 AHC 아이스크림 광고 모델로 어울리는 미모가 뛰어난 스타는 이란 주제로 투표를 했었는데요. 이 설문에서 우리 찬원 씨가 거의 50%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미모가 뛰어난이겠죠.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찬원 씨의 전하지 못했던 옛 이야기 중에 몇 가지를 한번 회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원 씨는 2019년 5월이었죠. 홍디션이라는 프로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홍디션은 홍진영 씨와 함께 트롯계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우승자에게는 데뷔곡도 주고 홍진영 씨가 직접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다고 밝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찬원 씨가 이뻐하는 동생 남승민 씨도 참여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찬원 씨도 당연히 참여를 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등장해 20년째 트로트 외길 인생을 걷고 있는 대구 출신 이찬원이라고 밝히며 스타킹에 3번 출연, 전국 노래자랑 대상, 사실까지 알리며 용두산 엘리즈를 불렀는데요. 찬원 씨의 첫 소절에 홍진영 씨는 깜짝 놀랐다고 하지요. 그러나 홍진영 씨는 이찬원 씨를 닮기엔 내 그릇이 작았고 나이도 어렸다며 이 친구는 다른 곳에서 더 높이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홍디션의 최종 우승자는 활기찬 씨였었는데요. 본명 김기찬이고요. 이분도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둥지라는 노래로 예선에 참가했지만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찬원 씨는 술을 무척 잘하는 편으로 알려져 있지요. 옥탑방의 문제아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를 통해서 미스터트롯 멤버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는데요. 옛 방송을 보면 찬원 씨는 미스터트롯2에 마스터로 참여했었고 그러다 보니 2021년 있었던 미스터트롯2 토크 콘서트에 마스터였던 찬원 씨가 함께 했었습니다. 찬원 씨는 미스터트롯2 멤버 중 누가 술을 제일 잘 마실 것 같냐 라는 질문에 망설이지 않고 은가은 씨를 꼽았는데요. 찬원 씨는 평소 하시는 말씀이나 텐션을 봐도 은가은 씨다 라며 지목 이유를 밝혔는데요. 주당은 주당을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은가은 씨는 소주를 좋아한다고 했고요. 많이 마셨을 때는 9병까지 마신 것 같다 라고 해서 주위를 놀라게 만들었었죠. 은가은 씨는 2차, 3차를 가면서 마시는데 1차에서 마시고 2차 갈 때 술이 깨고 2차에서 먹고 3차 갈 때 술이 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찬원 씨도 나도 방송에서 9병이라고 했다 라고 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20세 이상만 놓고 본다면 소주 1인당 평균 소비량이 연간 87병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하루로 잡으면 평균 2장 정도를 먹는 셈이 되는데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술 좋아하는 나라라는 느낌은 잘 안 드시죠. 그런데 이건 맥주나 막걸리, 양주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소주만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먹는지는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평균값입니다. 근데 아마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평균 이하이실 겁니다. 그럼 누가 이 평균값을 높였을까요? 우리 순딩순딩하게 생긴 찬원 씨.
그래도 건강은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지금처럼 저 옆에서 항상 노래해 주셔야 한다는 걸 꼭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찬원 씨 결혼식 화한 선물이라는 소식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찬원 씨와 장민호 씨가 함께했던 민원만족 전국 투어 콘서트의 마지막 날, 서울 앙코르 콘서트에서 찬원 씨는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불리고 있는 그댈 만나러 갑니다를 열창한 후에 갑자기 콘서트장 내에 결혼식 앞둔 신랑 신부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콘서트장 여기저기서 팬들이 결혼을 알리지요. 이찬원 덕질하다 찬스끼리 사돈이란 문구를 발견하게 되고 덕질하다 사돈을 맺게 된 찬스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찬스의 사촌 동생과 찬스의 딸이 결혼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서로 덕질하다가 마음이 잘 맞아 서로 소개해주고 결혼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찬원 씨는 너무 즐거운 나머지 결혼식 날짜를 확인했고 결혼식 장소를 물었습니다. 찬원 씨는 그날 스케줄이 비어 있다면 결혼식 축가를 부르러 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찬원 씨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찬스. 모두가 가족 같은 분들이지만 자신의 팬들 가족 결혼식의 축가라. 그러나 그 행운을 얻었던 분들은 찬원 씨가 더 트롯쇼 금산 녹화 일정 때문에 결혼식에는 안타깝게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찬원 씨가 누굽니까? 이날 예식장에는 신랑 측과 신분 측에 나란히 화환을 보냈는데요. 정말 유교 보입니다. 신랑 측에는 축결혼, 신부 측에는 축화혼 이렇게 해서 보냈답니다. 신랑 측에는 결혼, 신부 측에는 화혼이라고 쓰는 것이 사실 오랜 전통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별하지 않고 결혼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화혼이라고 해서 보내셔도 됩니다. 그러나 상적으로 알아두신다면 결혼은 나든 남이든 다 쓸 수 있는 표현이지만 화혼은 남에게만 쓰는 표현으로 자신한테는 사용하시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젊은 청년이 정말 대단하지요. 그 바쁜 와중에도 소중한 인연을 잊지 않는 배려까지. 왜 좋은 가수인지, 왜 찬스들이 찬원 씨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사실 오래된 일은 아닌데요. 우리 찬원 씨는 옥탑방의 문제아들의 MC로 참여하고 있죠. 게스트로 김선영 씨가 출연한 날이었습니다. 이날 찬원 씨는 김선영 씨가 출연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인생 드라마로 꼽았었는데요. 저도 이 드라마 무척 좋아했었습니다. 2015년 말에 방영된 드라마인데요. 쌍문동의 한 골목에 사는 5가족 이야기. OST 중에는 이적 씨의 걱정 말아요 그대가 빅히트하기도 했었지요. 작가는 이우정 씨인데요. 응답하라 시리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를 쓰신 분이죠. 이날 찬원 씨 고백도 이어졌었는데요. 찬원 씨가 군대 가기 전에 여자친구가 있었다라고 하지요. 대학생 시절 CC였다고 했습니다. 같이 드라마를 보면서 깊이 공감했었다고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가끔 우리 찬원 씨가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았나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분명한 건 요즘 젊은이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찬원 씨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김선영 씨, 남일한 씨, 이일화 씨가 기억에 남는다고 했는데요. 역시 좋은 드라마에는 좋은 조연들이 존재하기 때문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옛 추억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나는 날이기도 한데요. 차 한잔 하시면서 좋은 추억들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노래하는 철학자 이찬원 씨입니다. 오늘은 최근 한 달 정도 있었던 우리 찬원 씨 일화 중에 몇 가지를 회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사실 찬원 씨는 8월 9일 소속사 초록엔 ENM이 공식 팬카페를 통해 가벼운 사고로 병원 진료 결과 심각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회복을 위한 일시적 활동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밝히며 잠시 휴식 기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8월 17일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큰 부상이 아니었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부상의 부위와 정도를 본인이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분은 사실은 깊이 다룰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팬분들이 너무 걱정할 것을 우려해서인 것 같은데요. 이 사태를 보면서 데뷔 이후 3년 이상을 너무 바쁘게 보냈던 건 아닌가 내심 걱정도 됩니다. 사실 보고 싶으니 자꾸 나오는 게 좋지만 그 많은 방송 속에서도 9월에만 행사가 25개라고 하지. 넘어졌을 때 쉬어가라는 말이 있듯이 좀 더 건강을 회복하고 나왔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오늘은 찬원 씨 일화 중에 사고 이전에 있었던 방송들을 몇 가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KBS 불후의 명곡 1970년대 보물송을 찾아라 에서 미스트롯2 진이었었죠. 양진 씨가 나왔었는데요. 불후의 명곡 진성편에서 아쉽게도 이찬원에게 졌다라고 패배를 언급을 합니다. 진성편에서 사실 우리 찬원 씨가 MC가 아닌 본업인 가수로 출전해 우승을 차지했었지. 그때 양지은 씨가 출연했었습니다. 이날 찬원 씨, 양지은 씨를 그 이후에 한번 만났는데 아주 덕이 바짝 올랐다며 살모사가 됐다라고 해서 웃음을 주기도 했었죠. 양지은 씨는 춤을 거의 추지 않지만 오늘은 춤을 추겠다라고 승부수를 띄웁니다. 찬원 씨가 얘기하죠. 제가 알기로는 진짜 춤 못 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양진 씨는 저희 회사 댄스 서열이 있는데 김희재가 1위, 그 다음이 저, 그 다음 이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이 세 분은 모두 초록의 니엠 소속이기도 하죠. 사실 트롯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획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찬원 씨의 소속사표는 제가 후에 따로 한 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원 씨가 그러면서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무슨 소리냐. 나 하이보이 춘 사람이라며 죽어도 인정 못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찬원 씨와 양지 씨의 댄스 배틀이 펼쳐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이보이는 아이돌 걸그룹 뉴진스의 노래인데요. 하이보이는 호감 가는 또는 설레게 하는 소년이란 의미인 것 같은데요. 찬원 씨에게는 정말 어울리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 찬원 씨, 리틀 싸이라고 불리는 황민우 군의 오빠 댄스 챌린지에도 도전을 했었지요. 오빠 챌린지, 풍등 같은 이찬원 형과 함께 라는 제목으로 하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갈수록 놀라워지고 있는 찬원 씨의 골반, 그리고 눈을 뗄 수 없는 치명적인 눈웃음입니다. 그러고 보니 사실 우리 찬원 씨가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죠. 제가 당장 기억에 나는 것만도 에이티즈의 오피셜을 통해 댄스 챌린지로 에이티즈 멤버들과 함께 에이티즈 노래 바운시를 하기도 했었고요. 온연오프의 노래인 서울 드리프즈를 맞춰서 즉석에서 댄스 챌린지를 선보인 적도 있었죠. 찬원 씨는 벼락치기로 핸드폰을 통해 서울 드리프즈의 안무 영상을 습득하고 굳건히 안무를 따라합니다. 그 와중에도 찬원 씨 트롯 필을 살려 트롯 버전으로 서울 드리프트 노래를 부르며 넘치는 귀여움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찬원 씨의 댄스 챌린지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5일, 그러니까 사실은 사고 전에 녹화됐던 부분이었죠. 근데 8월 15일에 나왔던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찬원 씨가 출연했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이후 2년 만에 TV조선을 찾아온 것인데요. 은가은 씨는 이찬원이 화밤에 온다고? 라며 깜짝 놀라죠. 놀랄 일이죠. 찬원 씨가 정말 의리를 지키는 장면이기도 한 것이지요. 찬원 씨는 편의점을 부르며 등장을 합니다. 편의점은 사실 우리 찬원 씨의 첫 싱글 앨범입니다. 작곡가는 홍진영 씨인데요. 이승철 씨의 소리쳐, 정수라 씨의 어느 날 문득, 영웅 씨로 인해서 더 유명해졌던 이무태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 이와 같은 곡들을 만든 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편의점은 우리 찬원 씨 음악방송 첫 1위 곡이기도 하고요. 이 노래를 통해서 2021년 GS25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기도 했던 곡이었습니다. 편의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찬원 씨가 편스토랑에서 알바 경험담을 이야기했던 생각이 나네요. 찬원 씨는 해본 알바가 20개가 넘는다고 했는데요. 정말 많이 해봤던 거죠. 근데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하는 건 다 못 해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카페에서 남자 직원을 한 명 구한다고 써붙였길래 직원 구하는지 여쭤봤더니 이미 구했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거기를 지나가는데 공고가 다시 붙어 있었다며 날 놓쳤으니 얼마나 후회하겠냐라고 웃음을 주었습니다. 제 생각엔 아닐 겁니다. 그때는 구했었는데 그 친구가 안 나왔을 겁니다. 사장님이 어떻게 이런 미소천사 찬원 씨를 안 뽑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날 찬원 씨는 데스매치 상대로 미스트롯을 함께했던 김수찬 씨를 지목해 주현미 씨의 어제 같은 이별을 불러주었는데요. 첫 소절에서 시원함을 주고 이어지는 구수함의 꺾기의 진수를 보여준 곡이기도 했습니다. 보고 계신 원곡자죠. 주현미 씨 너무 무태하시죠. 그리고 소속사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귀하는 홍지훈 양의 첫 무대가 있었는데요. 이 무대를 축하하기 위해 찬원 씨가 듀엣으로 지훈 양 노래 사랑의 여왕을 듀엣으로 불러주었습니다. 참 찬원 씨는 의리도 강하지만 배려심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 이런 문제를 어떤 스캔들로 비유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은 나이들이 비슷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활동하며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니 서로 배려해 주는 것이고 항상 좋은 시선으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정말 많은 프로를 같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찬원 씨는 미스터트롯2의 마스터이기도 했고요. 첫 MC였던 작품 미스터2의 스피노프 프로였던 화요 청백전이지요. 그리고 찬원 씨가 MC를 보던 봉투스 파리, 도원 차트 등의 지훈 양이 게스트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화밤에서 그리고 불후의 명구에서도 만나기도 하는 이런 사이기도 하지요. 이분은 제가 한번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선녀 그런 뛰어난 비주얼에 두 분의 케미도 정말 좋았는데요. 우리 찬원 씨는 여자 노래인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시원하게 불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8월에 찬원 씨의 기쁜 기념일도 하나가 있었네요. 팬덤명 찬스가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팬카페 개설일은 2020년 7월 8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찬원 씨의 팬클럽 명인 찬스가 확정된 것은 2020년 8월 4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14일 기준 멤버 수가 56,627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찬원 씨 데뷔일은 2020년 3월 14일. 이건 좀 까먹기가 힘들어요. 이날은 화이트데이이기도 해서 더 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찬원 씨 생일은 1996년 11월 1일이지. 이날은 1987년에 음유 시인 유지아 씨가, 1990년에는 가객 김현 씨가 사망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96년 그 기운을 받아 우리 찬원 씨가 태어난 날이기도 하지. 앞으로도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게 활동하는 찬원 씨를 꾸준히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